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산업기사 3회 문제 같이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부터 우리 길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41번 보시면 전기자 저항과 계자 저항이 각각 0.8옴, 직류, 직권 전동기 회전수 200rpm, 전기자 전류가 30A일 때 역기 전력이 300V래요. 이 전동기의 단자 전압을 500V로 증가시켰다는 얘기죠. 변화시켰을 때 전기자 전류는 30A. 똑같다는 얘기죠. 전기자 전류 위와 같은 30A가 될 때 회전수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단자 전압이 뭔가 변화가 있으면 기전력도 변화가 될 거고요. 그 기전력 변화에 의해서 회전수도 변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단 전기자 반작용, 마찰성, 풍선 및 철선은 무시한다고 했네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전력을 줬어요. 우리 전동기에서 이제 역기전력이라고 하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300V 줬고요. 그 다음에 회전수가 얼마냐면 200rpm인가요? 200rpm 줬죠. 자, 그때 단자 전압을 기전력을 준 게 아니라 단자 전압을 500V로 했대요. 500V. 그때 회전수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 단자 전압에 대한 역기전력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구하시면 돼요. 그 기전력을 구해서 비례식을 이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왜 비례식이 나오냐면 우리 E는 K 파이 N이라는 식이 있잖아요. 직류기에서 뭐 발전기, 전동기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식입니다. K는 상수니까 요 기전력과 요 회전수만 관계만 보시면 무슨 관계야? 비례예요, 비례. 그래서 비례식을 이용해서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압이 단자 전압 500V에 대한 역기전력을 한번 구해볼게요. 뒷권이라고 했으니까 V 다시죠. 마이너스 IA에 RA 플러스 RS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럼 V 다시는 얼마냐면 500V죠. 마이너스 전기자 전류는 같다고 했으니까 30A죠. 30A. 그리고 두 개의 저항값을 더해 주시면 돼요. 얼마예요? 각각이니까 0.8 더하기 0.8.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역회전이 얼마 나오냐면 452V 나와요. 452V. 자, 그럼 이제 됐네. 자, 처음에 기전력이 300V일 때의 회전수는 200rpm이었죠. 그럼 지금 우리 단자전압 500V에 대한 역기전력은 452V잖아. 그때의 회전수 N-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자, 이렇게 비례식을 써가지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례식 써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우리 기계에서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엄정화의 크로스. 아시겠죠? 자, 그래서 N-는 어떻게 됩니까? 300분의 452 곱하기 200rpm.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요거 누르면 얼마 나오냐면요. 301rpm 정도 나와요. 대략 301rpm.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기전력이 지금 증가했잖아요. 처음에 300에서 450이라고. 그럼 기전력이 증가한 만큼 회전수도 증가하는 거야. 비례관계잖아요.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 2번 나오죠. 300. 자, 이렇게 비례식으로 풀어서 나오는 문제들이 기기에서 특히 좀 많이 나옵니다. 42번 들어갑니다. 삼성 동기의 제동건선을 사용하는 주목적. 제가 1회 때, 2회 때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제동건선 사용하는 목적이 뭐예요? 난조 방지야. 그래서 첫 번째가 난조 방지고 설치 효과가 네 가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난조 방지, 기동 토크 발생, 전동기 입장입니다. 전압 전류의 파형 개선, 불평형 부하가 됐을 때 이상 전압 방지. 네 가지. 그래서 어떻게 배운다 그래서 난 전기를 배우는데 이상해. 자꾸 제동이 걸리네. 이렇게 암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요 파트 제동건선의 파트가 1회, 2회, 3회 지금 연장 나오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43번. 타여자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에 사용되는 워드 레오나드 방식은 다음 중 어느 제어법을 이용한 거네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예요. 직류전동기 속도 제어법. 나열을 좀 해드리면 첫 번째가 속도 제어법. 첫 번째가 이제 그 뭐가 있냐면 계자 제어법이 있죠. 요거를 정출력 제어법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가 전압 제어. 전압 제어를 이제 정토크 제어라고도 부르고요. 이 전압 제어는 특징이 있어요. 속도 제어가 광범위하고 운전 효율이 좋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얘가 다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워드
레오나드 방식. 지금 방금 나온 거죠, 문제 조건에. 워드 레오나드 방식.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일근화 방식입니다. 이 일근화 방식은 부하 변동이 심한 곳에 쓰는 거죠. 그래서 부하 변동이 얼마나 심하길래 일그러집니까?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 나왔잖아요. 워드 레오나드.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전압제 하는 거예요. 전압제요. 이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은 이제 플라이를 설치하는 거죠. 이 부하 변동이 얘가 심하다 보니까 플라이를 설치해서 안정화시키는 거야. 플라이 효과를 크게 하면 안정도가 올라간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얘는 이제 속도 변화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플라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은 플라이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오니까 알고 계시고 마지막 하나 더 쓰면은 저항제어법이 있어요. 저항제어. 그래서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은 이제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물어본 거는 워드 레오나드 방식은 뭐 하는 거냐? 전압 제어에 들어간다. 속도 제어 중에서도 전압 제어법에 들어간다. 그래서 2번이 답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4번. 동기발전기 병렬운전에서 기전력의 위상이 달랐을 때 동기화력을 나타낸 식은 P는 수수전력이고요. 델타가 상차각이래요. 그러니까 E와 V의 상차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전력과 단자전압에. 우리가 이제 그 병렬운전에서 기전력의 위상차가 발생하면 유효순환 전류가 발생하죠. 그때 따른 위상차를 갖게 만들려고 할 때의 그 힘을 동기화력이라고 하고요. 서로 주고받는 전력이 있어요. 수수전력이라고 합니다. 줄 숫자에 받을 숫자를 따가지고 수수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동기화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수수전력을 PS라고 했나요? 그 동기화력을 PS라고 했네요. 그럼 수수전력을 그냥 미분하면 돼. D 델타분의 DP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식 물어본 거야. 그래서 답이 몇 번에 있냐면 D 델타분의 DP 1번에 있죠. 그럼 요게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요 수전력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따로 써볼게요. 2ZS분의 2제곱에다가 사인 델타예요. 사인 델타.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미분하면 이렇게 돼요. 동기화력의 또 하나의 공식입니다. 2ZS분의 2제곱에 사인 미분하면 결과가 뭐야? 코사인 델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동기화력 공식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수전력 공식은 요거다. 이 수전력에 대한 계산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2는 다 무슨 전압이냐면 상전압이에요. 상전압. 성간 나오면 루썸을 나누셔야 돼. 이런 것들이 조금 외우기가 좀 까다롭죠. 이제 조건까지 외워야 되는데 이 계산 문제까지 외우려 하다 보니까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등록은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45번 들어갑니다. 45번 이쪽에서 풀어볼게요. 자, 이쪽에서. 자, 45번 보시면 토크가 또 나왔네요. 뭐 연장 나오고 있네요. 1회, 2회, 3회 그죠? 전기자 총도체 수가 500, 극수가 6극, 중권이라고 나왔네요. 직류 전동기가 있고요. 전기자 전류가 100A일 때 발생 토크 얼마냐. 자, 우리가 이제 뉴턴 메타로 1회, 2회 때는 나오다가 지금 킬로그램 메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9.8을 알아주시면 돼요. 분권, 파권 나왔을 때 토크 공식은 요거죠. 2파이 A분의 피자 파이의 IA. 근데 얘는 단위가 여기까지 가면 뉴턴 메타고 여기에서 9.8을 나눠줘야 단위가 뭘로 바뀌어? 킬로그램 메타. 자, 그러면 자 해보세요. 이제. 자, 2파이. 자, 지금 무슨 권이냐면 중권이니까 A하고 P가 같으니까 약분 되겠죠. 그래서 중권은 항상 A와 병렬에로서 A와 극수 P가 같으니까 약분 시켜놓고 나머지만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2파이분의 통도체수 Z가 얼마라고 했냐면 500. 그 다음에 자속 파이는 끝에 줬어요. 매극당 자속, 한극당 자속이 0.01 웨버. 전기자 전류가 얼마 줬냐면 100A. 자, 이렇게 구하면 뉴턴 메타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9.8분의 1을 곱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나누기 9.8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누르면 답이에요. 그래서 요거 누르면 얼마 나오냐면 8.12 나와요. 8.12kg. 정답은 몇 번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정답 1번에 있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6번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조성기 또 나왔죠. 이게 잘 보시면 나오는 데서 계속 나와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파트들이 있다라는 거죠. 동기조성기를 부정유전자라고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
자, 우리 동기조상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상 특성 곡선을 그려드렸어요. 여기 IA, 그죠? 여기 IF. 그러니까 문제풀이에도 항상 보시면 순서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 1회부터 해서 순서대로. 그래서 위상 특성 곡선은 전기자전류 I와 계자전류의 관계 곡선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때 제가 아까 그림을 그려드렸을 때 이렇게 그려드렸어요. 가운데 영률 코사인 세타가 1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V자를 그린다. V곡선. 그리고 뭐 공급 전압과 출력과 부하가 일정한 상태에서 두 개의 전류의 관계 곡선을 따진 것이다. 이때 여자 전류가 감소하면 부족 여자. 역률은 빚을 때 비역률이라고 하죠. 그래서 리액터로 작용한다는 거고요. 여자 전류가 증가하면 항상 기준은 요 가운데입니다. 증가하면 과여자가 되죠. 그때는 앞설 때 역률, 진역률이 발생하면서 뭘로 작용한다? 건대에서. 그럼 지금은 부족여자로 했으니까 뭐예요? 리액터로 작용하는 거죠.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 47번도 이제 가끔 나옵니다. 가끔씩. 슬립 5% 조고요. 유도 전동기의 기계적 출력을 대표하는 부하 저항은 2차 저항이 몇 배냐고 물어봤는데, 요거 47번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2차 출력 정수라는 게 있어요. 권선형 겁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요 R2라는 2차 저항 나오면 무조건 권선형이에요. 회전자의 코일이 감겨있는 권선형 겁니다. 이거를 등가 저항이라고 해. 근데 얘가 누구냐면 라지 R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요 R2하고 요 R이요 뒷열로 연결돼 있어. 그래서 이거를 2차 우리 합성 저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가변 저항이죠, 가변 저항. 그래서 얘를 변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얘를 2배 증가시키면 2차 전체 합성 저항이 2배 증가시키면서 슬립도 2배가 되고 최대 속도는 일정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공식이 있는데 요 등가 저항 R은요 어떻게 구하냐면 R2에다가 S분의 1에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합니다. 이 S는 슬립인데요. 이 슬립을 갖다가 4% 주면 등가전 2차전이 몇 배냐? 24배야. 하나 더 있죠. 5% 주면 몇 배냐고 물어봐요. 5% 주면 19배예요. 그럼 지금 요거 아니야? 5% 줬잖아요. 그럼 부하정은 2차전이 몇 배냐? 19배죠, 19배. 요거 물어보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4% 주면 24배도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48번입니다. 자, 48번 문제는 삼성 동기발전기가 있고요. 그림과 같이 일선지락 사고가 발생했대. 일선지락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A상이 뭐 지락됐다. 그럼 지락된 상은 땅하고 만난 거니까 전압은 0입니다. 그때 지락전류를 구하래요. 이 A는 무부와 유기기 전력의 상전압. Z0, Z1, Z2는 영상, 정상, 역상의 임피던스랍니다. Z0가 이제 영상 임피던스가 되는 거고요. 우리 Z1이 그다음 정상 임피던스, 그다음에 Z2가 역상 임피던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A상이 이제 지락 사고가 났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고요. 기준은 이제 A기가 기준이니까 뭐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락 사고가 나면 그 A상의 전류가 지락 사고가 되는 거고요. AA와 AG가 같아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락 사고에 또 조건이 있어요. 우리 지락 사고가 되면 I0하고요. I1하고 I2가 다 같아져요. 근데 얘네들이 0은 아니야. 이 조건들을 갖다 우리가 다 따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지락전류 구하는 건데, 이 지락전류 IA 또는 IG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이제 영상, 정상, 역상분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 더해주면 돼. I0, I1, I2를 다 더해주면 되는데, 조건이 뭐냐면 일선지락 사고가 나면 A상이 지락되면 A상 지락된 상은 전압이 0인데 전류가 또 같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0은 아니야. 그러면 얘가 조건이니까 세 개가 다 같으니까 요거를 다 똑같이 한번 놔봐요. 그러면 얘도 I0, 얘도 I0 놓으면 얘가 몇 배 I0로 되는 거야? 세 마리가 되는 거죠. 세 배의 I0. 그러면 세 배의 I0인데 이 전류는 항상 오메 법칙이니까 Z분의 V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전압이 누가 오냐면 A상이 지락됐다고 했으니까 A상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A가 오는 거고요. 임피던스는 세 가지 성분이 다 존재하는데 다 더해주면 돼. 그래서 Z0 플러스 Z1 플러스 Z2 영상정상 역성분을 다 합성 임피던스로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찾으시면 돼. 이게 바로 일선 지락 전류의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다 임피던스하고 위에는 3배의 이 A를 찾아주시면 돼요. 몇 번이냐면
3번에 있죠, 3번. 요거를 유도하는 과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뭐 이 칠판 거의 가득 채워야 돼요. 자,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49번 들어갈게요. 자, 직류기에 전기자 반작용 영향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죠. 전기자 반작용은 이제 우리가 배자에서 나오는 자속이 있는데 전기자에서 자속을 끊었을 때 기전력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전력에 의한 전류가 흐르니까 전류에 의한 오른나소 측에서 또 다른 자속이 만들어지죠. 그 자속이 계자 쪽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단점이 뭐예요? 감자작용이 발생하는 거죠. 계자에서 나온 자속과 전기자에서 나온 자속이 서로 상쇄시키는 겁니다. 그거를 자속이 감소한다. 감자작용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49번인데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이 아닌 거. 그러니까 이제 전기자 반작용은 원인이 누구냐면요. 전기자 전류예요. 이 전기자 전류에 의한 가속 때문에 배자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자 반작용의 뭐 결과가 뭐냐 그러면 주자속이 감소한다. 뭐 배자극이 영향을 준다. 자속이 감소돼서 영향을 준다. 뭐 그다음에 계자극에서 나오는 자속을 감소시켜서 안 좋은 영향을 준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결과물입니다. 원인은 얘고요. 원인도 물어보고 이제 결과도 물어보죠. 계좌에서 나오는 자속을 감소시켜서 안 좋은 영향이 발생되더라. 자, 그래서 이제 계좌극을 이렇게 하나 그리면 되고요. 여기 N극.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전기자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자속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자속을 주자속이라고 해요. 계좌극에서 나오는 자속. 주자속, 계좌자속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중성축이 있고요. 이 축을 기준으로 왼쪽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죠. 코일을. 이런 식으로. 오른쪽은 나오는 방향으로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면 자속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는 나오니까 이 방향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왼쪽 보시면 자속이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감자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건선을 다시 추가로 감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얘를 상쇄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또 하나의 자속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기자 반작용의 자속 없애고 계자에서 나오는 주자속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 주자속이 중요한 거죠. 왜 전기자에서 이제 그 주자속을 끊어야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얘가 이제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전기자 반작용 자속이 편자작용이 발생하면서 이 중성축이 이동을 해버려요. 그래서 발전기는 회전 방향으로 이동이 되고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이 되죠. 그래서 여기 원래 중성축에 브러쉬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 브러쉬가 없잖아요 지금 중성축이 이동이 되면. 그래서 얘를 이동시켜야 되는 거죠. 발전기는 회전 방향, 뭐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 이런 얘기들이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찌됐든 영향이 아닌 거 보러 왔는데 영향은 뭐냐면 첫 번째가 편자작용이 발생하죠. 편자작용. 자속이 한쪽으로 쏠린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뭐가 이동돼요? 중성축이 이동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뭘 이동시켜야 돼? 브러쉬 이동. 그래서 발전기는 회전 방향,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브러쉬 이동시킨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중성축이 이동하면서 전압차가 발생하면서 불꽃 삼락이 발생해요. 그래서 파형이 일그러지죠. 그래서 아까 이제 뭐 문제풀이 할 때 뭐 정류 말기에 부족 종류, 정류 초기에는 과정류가 발생한다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불꽃 삼락 발생하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자속이 방향이 반대라서 감소하니까 자속이 감소하는 감자작용이 발생하죠. 그래서 자속이 감소. 그러니까 기전력도 감소. 그때 발전기 출력도 감소. 안 좋은 거죠. 이렇게. 이게 다 영향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보상원선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이 불꽃 선락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중성층 이동하는 걸 억제시키기 위해서 뭐 보극을 설치한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닌 거 물어봤으니까 2번 중성축 이동한다 맞죠? 정류작용에 악영향을 준다. 파형이 일그러진다고 그랬잖아요. 불꽃 선락 때문에. 평간전압이 상승 맞아요. 주자속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는 거예요. 방향이 반대로서. 요게 이제 주 목적이죠. 감자들. 이게 가장 안 좋은 현상입니다. 정답 몇 번이냐면 1번이죠. 감소하는 겁니다. 감소.
자, 50번. 직류전동기 속도 제어 방법에서 광범위한 속도 제어면서 운전율이 좋은 방법이 누구냐? 우리 아까 속도 제어법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자, 50번은요.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인데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인데 자, 첫 번째가 누가 있어요? 계좌 제어법 있었죠? 두 번째가 누구 있어? 전압 제어법. 세 번째가 누구 있어? 저항 제어법. 이렇게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자, 이 계좌 제어법을 뭐라고도 한다고요? 정출력 제어. 전압 제어를 뭐라고 그래? 정토크 제어. 전압 제어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 속도 제어가 광범위.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습니다만 속도 제어가 광범위하고. 왜냐면 전압 범위가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 시 효율도 좋아. 운전 시 효율이 좋다.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게 전압 제어입니다. 자, 정답 몇 번이냐면 2번이죠. 2번 따랐어.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압 제어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진다. 워드 레너드 방식과 일그램 방식. 그 차이점이 뭐예요? 플라이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51번. 계좌 저항이 100옴이고요. 계좌 전류가 2A, 전기자 저항이 0.25. 무브와 전격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대. 유기전류 물어봤죠. 자, 포인트가 뭐냐면 무브와 C의 분권 발전기죠. 기전류 물어봤는데 요거 이제 기전류기는 V 플러스 IA의 RA가 기본식이죠. 자, V 값을 줬어요. 전압 얼마 줬냐? 전압 안 줬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무브와 C의 조건이 있는데 무브와 C는 뭐냐? 부하전류가 0이죠. 그럼 보세요. 분권에서 전기자전류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I 플러스 IF. 발전기는 플러스고 전동기는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이걸 다시 쓰면 V분의 P 플러스 RF분의 V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가 0이니까 무부하시는 부하전류 0이니까 얘하고 얘가 같아지죠. 그래서 IA와 IF가 같아집니다. 여기다 써드릴게요. IA와 IF가 같아지고요. 얘가 0이면 얘도 0이죠. 그러니까 V는 두 개 곱해서 구할 수 있어. 단자전압 V는 IF 곱하기 RF로 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V 값을 안 줬기 때문에 이거 두 개 곱해서 구한 값을 여기다 넣으시면 돼. 이해되셨나요? 부하전류가 0, 얘가 0이면 얘도 0이니까 IA와 IF는 같아지며 V는 IF 곱하기 RF로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계좌전류가 얼마냐면 2A고요. 곱하기 계좌 저항이 얼마냐면 100옴. 그래서 200V 나오네요. 단자 전압이. 얘가 200이에요. 플러스. 그 다음에 IA는 IF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계좌 전류가 2A 줬으니까 전기자 전류도 2A. 그 다음 RA 전기자 저항이 0.2. 그래서 얼마예요? 200.4V 나오겠죠.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무브와 C를 준 이유가 요거 구하라고. 요거 구할 줄 아냐라고 물어보기 위해서 무브와 C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안 주어지면 요 V 값은 주어집니다. 지금은 이제 무브와 C라는 조건이 나온 얘기는 V 값을 안 주고 네가 구하라고 물어보기 위해서 무브와 C라고 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52번 들어갑니다. 52번은 우리 사자성어 가지고 푸는 문제죠. 사자성어. 자, 뭐냐면 단상유도 전동기잖아요. 단상유도 전동기 기동 토크가 큰 것부터 낮은 순서대로 배열한 거. 근데 단상유도 전동기 나오면, 그죠? 단상유도 전동기가 나오면 기동 토크가 큰 거에서 작은 순서가 가장 잘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배웠어? 반, 콘, 본, 세.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모노사이클릭 기억 나오면 맨 끝에다가 이렇게 보내시면 된다고 했던 거예요. 모노사이클릭. 그래서 반발 기동형, 항상 기동이 먼저입니다. 반발 기동형, 그 다음에 반발 유도형,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 모노사이클릭형 전동기. 그래서 몇 번에 있냐면 그대로 읽으시면 돼. 방, 콘, 분, 세, 모. 그죠? 세는 없고요. 그래서 방, 콘, 분, 모 해가지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방콘분세를 기억하시고 나머지 이상한 거 모노사이클용 나오면 맨 뒤에
보내시면 돼요. 그럼 끝나요. 자, 그 다음에 요 3번이었죠? 예, 3번이요. 53번으로 갑니다. 자, 징유계에서 양호한 정류를 얻는 조건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자, 우리 양호한 정류를 얻는 방법이 있어요. 양호한 정류를 징유에 가깝게 어떻게 하면 양호한 상태로 만들 수가 있느냐, 정류를 할 수 있느냐, 양호한 정류를 얻는 방법. 이걸 방법을 알려면 일단 뭘 아셔야 되냐면, 아까 우리 전기자 반작용에서 중성축이 이렇게 이동하면 그 전압차가 발생하면서 전압이 불균일해지면서 불꽃 산낙이 발생해진다고 그랬죠. 그 불꽃 산낙을 일으키는 전압의 크기를 아셔야 돼. L에다가 PC분의 EIC예요. 그리고 이 정류 주기는 V분의 D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씩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양호한 정류 얻는 방법을 쉽게 암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할게요. 요 전압이 뭐냐면 불꽃 선락을 일으키는 전압이야. 그러니까 얘 때문에 파형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크게 해야 돼? 작게 해야 돼? 작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 L을 어떻게 하면 돼? 우리 나쁜 놈 L을 어떻게 줄이면 되죠? 비례관계잖아. 그 다음에 정류 주기는 길게 해주면 되죠. 반비례니까. 얘가 길어져야 얘가 작아지잖아. 그럼 얘가 길어지려면 속도는 또 느려지면 돼요. 자, 그래서 끝났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요 리액턴스 전압을 어떻게 해요? 줄여주면 돼, 감소. 그럼 얘를 어떻게 줄여줍니까? 라고 하면 보극을 설치하면 돼요, 보극. 그래서 전압차를 줄여서 양호한 상태의 정류를 얻는다 해서 얘를 전압 정류 역할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인덕턴스 L을 갖다 줄여주면 되죠. 세 번째는 어떻게? 정류 주기를 길게 해주면 되고. 네 번째는 어떻게 하면 돼요? 속도 V를 느리게 해주면 돼요.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접촉장이 큰 무슨 브러쉬? 탄소 브러쉬를 설치하면 돼요. 그래서 얘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저항 정류의 역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있어요.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해서 누구와 누구 설치합니까? 그러면 보급과 탄소 브러쉬. 또 따로따로도 물어보죠. 전압 정류 역할하는 거 누구예요? 보급. 저항 정류 역할하는 거 누구예요? 탄소 브러쉬. 자, 그럼 요거에서 이제 찾으시면 돼. 양호한 정류 얻는 조건 틀린 거. 몇 번 했냐면 여러분들 1, 2, 3번은 맞는 얘기고요. 보시면 됩니다. 4번이 틀렸어요. 4번이 왜 틀렸냐면 자, 일단 답을 여기다가 4번이라고 쓰시고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브러쉬 접촉면 전압 강화보다 크게 한다고 했는데 무조건 작게 해야 돼요. 무조건.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조건이죠. 요거.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무조건 감소. 근데 얘를 크게 한다 이런 것들이 다 무조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서도 아닌 거 물어보면 얘가 제일 많이 나왔어. 기출 문제에서. 그래서 리액턴스 전압 무조건 줄여야 된다. 얘가 커지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커진다는 얘기는 뭐야? 불꽃 선락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파형이 더 찌그러지겠지. 자, 54번 갑니다. 직권전동기 속도제에 사용되는 기기 물어봤는데 우리 직류 직권전동기 속도제하는 건 뭐냐면 초포형 인버터예요. 그래서 직류 전압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우리 초포형 인버터라고 제가 앞에 설명해드렸죠? 2회 때인가 1회 때인가. 그래서 전압을 제어한다는 얘기는 뭐야? 속도도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하는 건 누구냐? 초포예요. 초포형 인버터가 이제 전압을 제어해서 속도 제어까지 가능하다. 우리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 아까 전압 제어법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초포를 이용해 가지고 전압을 제어하면 속도 제어까지 가능하다는 얘기. 자, 그다음 55번. 전격 전압을 2V, 전격 전류를 IA, 동기 임피던스를 ZS ohm이라고 했을 때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물어봤죠? 이때 이는 성간 전압이래요. 자, 우리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동기 임피던스율인데 공식이 네 가지가 있어요. KS분의 1, 그 다음에 V제곱분의 PZS, 그 다음에 V분의 루트 3, IN의 ZS,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IS분의 IL입니다. 이거 단락전류, 전격전류죠. 그래서 요거 이제 동기 임피던스율인데 지금 물어본 건 이 중에 공식에 해당되는 거 요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V가 원래 이제 성간전압인데 이는 상전압이고, 근데 이 문제에서만큼은 이를 상전압이 아니라 성간이라고 출제자가 줬기 때문에 성간이에요. 그럼 요거에 V가 성간인데 지금 문제에서도 이를 갖다가 성간이라고 줬으니까 V를 2로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2분의 루트 3 IN ZS 찾으면 몇 번에 있냐? 3번에 있죠. 요거 동기 임피던스율 물어볼 때 요 공식 나오는 문제가요. 요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얘가 봐봐. 순서가 얘가 1번, 2번, 3번, 4번이잖아요. 근데 얘 몇 번째 있어? 세 번째 있죠, 공식. 그래서 답 3번이야.
바뀌어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얘 오랜만에 또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도 역시 똑같이 3번에 보기가 있었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56번입니다. 유도전동기 동기와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우리 이제 동기와트라는 게 유도전동기 토크식을 써보면 0.975 ns분의 P2라는 공식이 있죠. 그래서 요거 단위는 물론 이제 킬로그램 메타고요. 요거를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요 동기 속도는 속도가 일정하니까 안 변해요. 극수와 주파수가 정해지면 변하지 않습니다. 0.97호도 상수죠. 그럼 좌변에 누가 있냐면 토크가 있고요. 우변에 누가 있냐면 요걸 2차 입력 또는 동기와트라고도 불러. 그래서 요런 문제도 있어요. 토크를 뭐라고 부르냐? 동기와트. 동기와트를 뭐라고 불러? 토크. 간단한 얘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동기 속도에 대한 2차 입력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동기와트라고 불러요. 동기 속도에 대한 2차 입력. 그래서 요거 찾으시면 몇 번에 있냐면 동기와트에 대한 설명이니까 동기 속도에서의 2차 입력이다. 동기 속도에서의 2차 입력.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나옵니다. 동기와트를 뭐라고 하느냐? 토크.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57번. 동기계에서 동기 임피던스 값과 실용상 같은 거 저항은 무시한다. 여러분 봐봐. 세로 시간에 우리 임피던스를 따질 때 복소수로 표현하면 R 플러스 J의 X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를 무시하면 당연히 임피던스는 누가 같아지는 거예요? 리액턴스가 같아지는 거야. 리액턴스는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저항값을 무시해버리죠. 얘보다는 이제 리액턴스가 더 크니까. 자, 그러면 우리 기계에서 이걸 바꿔치기 할 수 있어. 이거 이론에서 우리 임피던스를 기계에서는 동기 임피던스라고 해가지고 ZS라고 쓰죠. 우리 동기계에서 동기 속도를 NS라고 쓰잖아. 그러니까 S를 붙이는 거예요. 이 S의 약자가 이제 싱크로나이즈 스피드의 약자를 딴 거거든요. 그래서 동기 속도 NS, 동기 임피던스 ZS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저항은 전기자 저항이 존재하는 거고요. 이때 리액턴스는 동기 리액턴스가 되시는 거야. 발전기 내부의 코일 성분이기 때문에 동기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그럼 얘를 무시하면 결국엔 똑같은 거예요. 동기 임피던스는 누구와 같아져? 동기 리액턴스와 같아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8번 갑니다. 자, 58번 여기서 할게요. 자, 58번 보시면 전격 전압이 1차 6600, 2차가 220V 단상 면압기 2대를 승합기로 부위결선했대요. 6300V의 삼성 전원에 접속하면 승합된 전압 물어봤는데 요거 이제 우리 주어진 조건은 없지만 단권 변압기 생각하시면 돼. 단권 변압기. 우리 단권 변압기가 이제 강압도 하지만 승합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 1차 전압. 자, 그림으로 좀 그려 볼게요. 여기 1차 전류가 흐르고요. 여기에 이제 2차 전압이 존재하는 거야. 여기가 이제 부하측이죠. 여기 전원측이고. 여기 I2가 흘러가는 거고. 그럼 여기에 그 권선을 여기 지금 보시면 1차와 2차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권선이 있고 2차에만 걸려 있는 권선이 하나 있어요. 요거를 N1이라고 해볼게요. N1. 요거를 N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차 측에는 N1만 걸려 있고요. 2차 측에는 N1과 N2가 다 걸려 있죠. 우리가 원래 단권 변압기에서 요 1, 2차에 공통으로 걸려 있는 권선을 블루 권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 위에 2차에만 걸려 있는 권선을 직렬 권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직렬 권선 코일을 더 감은 만큼 전압이 승합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우리가 요 2차 승합 후의 전압을 갖다 지금 물어본 건데 자, 비례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우리 코일을 많이 가면 가면서 전압은 올라가죠. 그러니까 비례야. 그럼 1차 전압에는 번수 N1만 존재할 것이고 2차 측의 전압에는 번수가 N1과 N2를 합성한 게 존재하겠죠. 자, 그럼 우리는 V2가 궁금한 거니까 승합 후의 전압 V2는 크로스 하시면 N1분의 N1 플러스 N2 곱하기 V1 할 수 있죠. 요거를 요렇게 하나 묶고 요렇게 하나 묶을 수 있어요. 그러면 N1분의 N1은 뭐야? 1이죠. 그 다음에 N1분의 2는 누구냐면 A분의 1이에요. 이게 왜 A분의 1이 나온 거냐면 보세요. 권수비 A라는 것은 2차 권수 N2분의 N1인데
이게 지금 역수 관계잖아요. 원분의 2잖아. 그러니까 분의 1을 때리면 원분의 2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a분의 1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해볼게요. v2는 1 플러스 자 a분의 1. 자, 건수비 구해야죠. 건수비는 어떻게 구하냐면 거기 보시면 1차 전압이 6,600이고요. 2차 전압이 220이니까 2차분의 1차를 이용해가지고 건수를 구할 수 있어요. 건수비를. 그러면 A는 V2분의 V1이니까 V2가 얼마냐면 220. V1이 얼마냐면 6,600. 그래서 얼마야? 30인가요? 그 여기다 30을 딱 넣으시면. 그 다음에 1차 전압을 집어넣으시면 돼. 자, V결선에서 6300V 삼상전에 접속했잖아요. 그럼 승합된 전압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전압 그 두 대의 승합기를 V결선에 했고요. 6300V의 전원을 공급한 거야. 얘가 전원측이죠. 얘가 부하측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6300이라는 얘기 6300. 그래서 요거 계산기 누르시면 승합의 전압이 나옵니다. 6510 나오죠. 그래서 이만큼의 코일을 더 감은 게 대략 뭐 210V 정도 승합이 됐다는 얘기죠. 이만큼의 코일을 더 감음으로써. 자,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식이 이거죠. 그러니까 V2는 1 플러스 A분의 1 곱하기 V1. 요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전력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59번 갑니다. 자, 유기기 전력이 210V고요. 단자전압 200V, 5kW, 분권 발전기 계좌 저항이 500ohm이고요. 전기자 저항 물어봤네요. 자, 요거 우리 분권 발전기니까 아까도 이제 똑같은 문제 나왔던 것 같은데 또 나왔나 보네요. 그죠? 이게 CBT니까 가능합니다. CBT라서 가능해요. 자, 분권 발전기 기전력식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는 V 플러스 IA의 RA가 되겠죠. 물론 이때 전기자전류 IA는 I 플러스 IF가 될 것이고 그리고 I는 V분의 P, IF는 RF분의 V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V 값을 줬나요? 지금 물어본 거는 뭐 물어봤냐면 요거 전기자전압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V 넘어가면 마이너스 V고 IA 곱하기니까 넘어가면 나누기가 되겠죠. 그래서 RA는 이렇게 됩니다. IA분의 B 마이너스 V 이항하면 자, 이 값이 얼마냐면 210V 줬고요. 단자전압 V가 200V. 자, IA만 구하시면 되는 거야. 자, 요거 가지고 구합니다. V가 얼마? 200이죠. P 값이 5kg니까 5 곱하기 10의 3승 플러스 RF가 대자저항이 500옴 단자전압 200. 25.4 나와요. 아까랑 똑같아요. 여기다가 25.4 넣으시고 한 번 더 계산기 누르시면 대략 0.45옴 나옵니다. 정답은 2번에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0번 문제 풀겠습니다. 변압기 내부 고장에 대한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계전기 물어봤는데 우리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되는 계전기는 누구냐면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 변압기를 맨날 뭐 이거 내부를 비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사용되는 계전기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차자 들어가는 비율차동 계전기. 차동 계전기 또는 뭐 비율차동 계전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도홀츠 계정이죠.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하는 도홀츠 계정. 일단 내부 고장이 발생하면 이제 그 변압기에서 가스가 발생하는데 뭐 여러 가지의 가스가 많이 발생.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바로 수소가스죠. 그래서 수소의 압력을 가지고 동작하는 계전기가 이제 도홀츠 계정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더 추가하면 얘는 무슨 신호냐? 기계적인 신호예요. 그 가스의 압력으로 해가지고 기계적인 접점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인 신호로 동작합니다. 예전에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 나온 적이 있어요. 우울증 계전기의 특징이 아닌 거, 뭐 전기적인 신호로 동작한다. 그게 틀린 거예요. 기계적인 신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게 누구냐면 4번에 있죠. 비율차동 계전기. 이거는 우리 양쪽 전류 차이에서 동작하는 거죠. 실제로 변압기가 뭐 델타 Y 결선돼 있으면 1차에 그 델타의 반대 Y 결선, 그다음에 2차는 Y의 반대니까 델타 결선해 가지고 그 양쪽 전류 차를 갖다가 위상차를 갖다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양쪽 전류 차이에서 동작하는 계전기가 또 하나 차동 계전기가 되겠죠. 비율차동 계전기. 자, 여기까지 해 가지고
20문제 다 풀이해드렸고요.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에 기회가 또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MC민의 문제풀이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